자, 이제 여러분들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이 세력들, 자, 어떤 제도를 가지고 중앙집권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이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의 목표는 바로 중앙집권.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을까요? 먼저 중앙은요, 중앙은 이렇게 의정부 6조 체제, 그리고 지방은 이렇게 8도 체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지방 8도라고 하는 것은요, 고려시대가 5도 양계였잖아요. 지방 조직이. 그래서 5도가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 양계가 군사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8도는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도 양계 이원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방 조직이. 그런데 조선은 8도로 이제 일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앙행정조직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이 조직들 중에서 어떤 조직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어떤 조직이 왕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아까 우리 했어요. 6조 직계제. 왕이 다이렉트로 그냥 6조로 명령 내려서 6조가 실행토록 하는 거였습니다. 2호 예병형 공조. 이건 고려시대와 같죠. 다만 순서만 좀 다를 뿐입니다. 자, 이게 바로 6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왕의 오른팔들이 있어요. 일단 비서. 그 비서 기구가 뭐였냐면요. 바로 승정원이라는 겁니다. 승정원. 이 승자가 들어가면 여러분들 이거는 비서 기능, 이건 고려시대에도 배웠습니다. 그죠? 중추원의 승선. 이거 이제 비서 기능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승자. 역시 비서 기능.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정원 이렇게 비서 기능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승정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사람은 우리는 도승지, 높은 사람, 도승지라고 하죠. 영화 광해 보면은 그 가짜 왕 광해를 이 도승지가 이렇게 코치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서니까. 그죠? 그래서 도승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직속 사법기구가 있어요. 주로 영모를 다스리는. 아주 무서운 곳이죠. 그것이 바로 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의금부.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의금부를 또 이끌고 있는 인물은 바로 금부도사. 무섭죠. 금부도사 떴다 하면 뭐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왕이 보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왕권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상들의 힘이 강해지면 되겠죠. 정도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의정부 서사제. 이 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서명이라고 그랬어요. 의정부 이 관리들의 어떤 그 재상들의 그 사인. 결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정부 서사제.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3사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3사라는 조직을 여러분 좀 주목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3사는요. 언론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3사에는요. 세 조직이 있나니. 자, 먼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사헌부, 홍문관 우리 아까 했죠, 여러분들. 이 있어요.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사간원은 말 그대로 간하는 거예요.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 목을 치시옵소서. 이런 사람들. 무서워 죽겠어. 간쟁을 주로 하는 사람들, 사간원. 자, 사헌부는 뭐냐면요. 전하, 지금 이 최대감의 부정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썩은 관료입니다. 벌을 주시옵소서. 감찰 기능. 사헌부는 감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경연을 담당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모두가 다 왕에게 직언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맞겠다 저거 맞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3사. 그래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려시대도 3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시 3사는 언론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오로지 회계 기능만 담당한다. 그러나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고려의 3사와 조선의 3사를 비교하시라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중앙 의정부 6조 체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조직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됐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지방 행정 조직 볼 텐데요. 지방은 8도 쭉 일어나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구성되는지 볼게요. 자, 8도가 있는데 이 8도에 파견돼 있는 그런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관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찰사.
관찰사. 자,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요. 고려 시대는 오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안찰사라 그랬어요. 안찰사. 고려 시대는 안찰사. 그죠? 안찰사. 근데 조선 시대는 관찰사예요. 훨씬 더 관찰사가 세요. 힘이 세요. 예. 지금 여러분들 관찰사는 왕의 오른팔이야. 그 오른팔들을 지금 지방에 보내는 거야. 힘이 더 세졌어. 왜? 이들은 중앙 집권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네, 이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고려 시대보다 더욱더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팔도를요, 다시 또 세분합니다. 예, 나눕니다. 뭐 위치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눕니다. 부, 그 다음이 모, 그 다음이 군, 그 다음이 현. 자, 요렇게 나뉩니다. 자, 요 부목 군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자, 그 지방관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 수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사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원님. 이런 건데 이 수령은 여러분들 해야 될 7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령 칠사라 그래요. 칠사.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마을에 일단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뭘까? 세금 잘 걷는 거예요. 세금 잘 걷어야지. 세금 잘 걷어야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그다음 뭘까요? 세금을 잘 걷게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인구를 늘려야 돼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령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을에 부임하면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뭐냐면 노처녀 노총각을 먼저 조사합니다. 이 노처녀 노총각. 그 당시 노처녀 노총각의 그 나이 기준은 대략 한 20세. 20세 뭔 소리야 지금? 네. 그 당시 여러분들 원래 결혼을 한 나이는요. 14세, 15세면 결혼해야 돼요. 네. 그럼 벌써 중학교 때 결혼하는 거고 고등학교쯤 되면 벌써 애는 한 줄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이게? 조선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20살 대학생이 되는데도 아직 결혼했다? 이건 여러분들 국가의 우환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으면 지방관 그 평가 점수가 나빠져요. 승진이 안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노처녀 노총각 해결하는 거. 그래서 중매도 해줘야 돼요. 심지어는 결혼하라고 결혼 자금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수령이 할 일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왜 결혼 이렇게 중매해 주는 그런 앱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앱 사장님이시라고 보면 됩니다. 수령, 그리고 칠사예요, 칠사. 이런 일도 있고요. 하여튼 이 수령의 그 일은 뭐냐면 수령의 일은 행정, 아까 지금 얘기했던 뭐 세금 걷는 거, 뭐 인구 능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법. 여기서 이제 뭔가 죄를 지은 사람들이면 직접 이것도 처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군사적인 성격도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적인 어떤 기능도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관은 만약 전쟁터였다 그러면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 사법, 군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수령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이렇게 수령이 어떤 역할들을 봤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관찰사와 수령 다 중앙에서 파견된 거잖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바로 이들을 전국에 모두 all 파견했다는 사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포인트. all 모두.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고려 시대는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했다 안 했다? 아직 못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조선 시대 와서는 지방관을 전국에 파견하고 있다. 왜? 중앙 집권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방을 사사치 CCTV로 들여다보기 위해서. 누구의 눈을 통해서? 지방관의 눈을 통해서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의 지방행정조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수령 있잖아요. 이 수령을 보좌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들을 향리다라고 합니다. 향리. 자, 그런데 이 향리의 힘은 셀까 약할까? 고려의 향리는요.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 세력, 속군과 속견, 향, 부곡소를 다스리고 있는 실질적 지배 세력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나 조선 향리는 이방이 있느냐? 예, 사또! 이런 모습들. 예.
뭐야 뭐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약해요. 그래서 향리의 힘은 약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고려시대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게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지금 발도에도 관찰사가 파견되고 이렇게 수령이 파견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중앙과 관련된 건데 그 마을은 이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미 양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던 세력들, 향촌 자치를 추구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중앙 집권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야. 근데 이 향촌까지 내려온 거 아니야. 지방에 내려온 거 아니야. 근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린 싫어! 중앙 집권 싫어! 우린 향촌 자치를 원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충돌하지. 중앙에서는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들은 통제받고 싶지 않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지방에 이런 어떤 중앙 세력들과 지금 지방 세력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세력들이 있으니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바로 사족이다라고 합니다. 사족. 우리는 그들을 바로 사족이다. 네. 또는 여러분들 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연히 이들도 있어요. 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도 있습니다. 이 지방이에요. 부목군현에 있습니다. 자, 이 사족과 사림들이 갖고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미 전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먼저 그 지역의 여론을 장악하기 위한 유향소 있습니다. 이 여론을 장악해서 중앙에서 파견된 이 수령을 압박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유향소에서 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기관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자, 이건 바로 인재 양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교육도 하고요. 제사도 하는 그런 기능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약속이 있어요. 우리 향초에 살려면 약속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나한테 맴매. 바로 이게 바로 농민 통제. 농민들을 통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와우 그러네. 이런 모습들 통해 가지고 우리 냅둬라. 우린 알아서 할게. 건드리지 마. 돈 터치. 이런 모습들. 그죠? 자, 이러면 중앙에서는 어쨌건 간에 이들을 지금 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유향소, 향촌에 있는 곳. 그래? 그걸 우리가 이제 관리해야지. 중앙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향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으니 향촌에 있어? 우리는 저 서울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경제소, 서울경자, 서울에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이거는 중앙에서 바로 이 유향소를 또 통제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뭔가 좀 팽팽함이 좀 느껴지시죠? 네. 조선시대는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지금 잘 완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선시대가 500년 가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그럼 이제 중앙의정부 6조 지방 8도 체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일하는 관리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 관리들을 어떻게 여기에 보내야 될까? 뭐 수령도 필요하고 지금 뭐 승정원, 도승지, 의금 뭐 다 관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리들을 선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이 뭐다?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인재들은요 과거에 의해서 이 과거에 의해서 바로 이 인재들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앙에도 그리고 이렇게 지방에도 공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과거제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조선의 과거는요, 먼저 문과. 문과 너무 중요하죠. 고위관직에 오르려면 역시 문과 출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과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고려시대와의 차이점이죠.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었어요. 왜 없었다? 거긴 전쟁이 워낙 많으니까 전쟁터가 이미 과거 시험장이었다. 공 세우면 승진하는 거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무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잡과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는 승과가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는 불교의 나라가 아니잖아. 유학의 나라잖아. 그러니까 승과가 이제 없어요. 네, 승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묵과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려시대는 없었다. 고려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요건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근데 이 승과 같은 경우에는 또 고려시대에는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는요, 이 과거제의 비중이 더욱더 넓어집니다. 고려시대는 어찌 보면 과거 통과하지 않고도 고위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 음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고위관직에 올라가려면 실력, 과거를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만큼 조선시대, 왜 조선을 중세라고 하지 않고 근세라고 하느냐? 제가 이야기했죠. 역사 발전의 기준은 뭐냐면 인간 자유의지의 확대라고요.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고려시대에 비해서 더욱더 정비가 된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어쨌건 그렇기 때문에 중세 고려보다 근세 조선이 좀 더 발전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과거제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과거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와 비슷하게 문음이라는 제도 있어요. 예,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음은 이제 음서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음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천거제도, 이건 이제 추천이죠. 예, 천거제도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 과거제가 수능이라면 천거는 학종인가요? 어쨌건 이런 모습들에 의해 가지고 관리들을 지금 공급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조선의 중앙집권을 추구하기 위한 의정부 6조 체제, 8도 체제의 모습이었습니다.